좋은삼성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배장환입니다. 심장학회하고 심혈관 중지학회 보험위원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흉부외과 선생님들 좀 와 계세요? 선생님, 제가 보험 일을 하면서 남 탓하지 말자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평원 탓하지 말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탓하지 말자. 근데 이제 탓하지 말아야 되는데 탓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또 의사라는 게 슬픔이에요. 네, 그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서종 교수님이 항상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진행 현황을 보면은 추가 혈관 행위의 급여 기준 개선한 거, 두 혈관을 네 혈관으로 나눈 거 이건 이미 했고 AMI 시술 급여 기준 개선했습니다. 했고 타바 급여 기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고 CTO는 치료제로 현실화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수가는 지금 22,000점이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고 DEB 커튼볼론 에크모 이런 거고 지원관 심사 편차 조절 이게 똑같은 케이스를 의정부로 보내면은 급여인데 부산으로 보내면은 비급여. 부산에서는 요즘에는 스텐트 넣고 확장하는 걸 스텐트 볼론으로 확장 안 했다고 삭감을 계속 시키세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분들이 의사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심장학회 보험위원회는 MICU 수가가 많이 올랐는데 CICU는 수가가 없기 때문에 CICU 수가 구조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타비 어덥션 보면은 65세에서 80세까지 미국의 87%, 프랑스의 53%, 덴마크의 67%, 80세 이상은 90%.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이제는 이건 아니고 분명히 70대이겠죠. 급여를 하는 게 2023년 대한심혈관 중지학회 동계학술대회 보고 자료가 나왔는데 뭐 얘기가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수의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되었다. 현재 개용술을 못하는 환자에게만 차선책이 아닌 대동맥 협착증의 새로운 치료법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80세 이상에서만 5%를 해주고 있고 70세에서는 급여를 계속 80%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고 심장통합진료팀에 한 명이라도 타비 시술을 반대하면 말리그가 한 명 있으면 절대로 그 병원은 못하죠. 논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최종 치료의 결정자는 치료위에서 신체를 훼손을 당하는 환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Shar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게 환자가 수술을 원하는데 무조건 타비로 가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타비를 원하는데 수술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술을 하겠냐 말겠냐 하는 것도 최종 결정은 환자분이 하시죠. 수술을 하겠냐 말겠냐 최종 결정도 환자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비에 대한 심장통합진료팀은 환자의 의견은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환자는 입을 닥치고 있어라. 우리가 전문가니까 결정하면 무조건 가는 거다. 타비를 원해도 당신은 수술이면 수술로 가고 당신이 아무리 수술을 원해도 우리가 보기에 타비면 타비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2021년 9월 달부터 2023년 이거 할 때 김효수 교수님께서 아마 심장학회 이사장님이셨던가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박도구 선생님이 들어갔고 이분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기로 했냐면 타비하고 사바하고 환자를 다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흉부외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은 모든 밸브 수술에 대한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빅5 병원에서만 데이터가 공고하고 지방의 작은 병원 1년에 20개도 못하는 병원에는 데이터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타비는 모든 케이스를 다 비교를 하도록 하고 서저리는 빅5, 빅4 병원 데이터만 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벌써 바이아스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미드텀 연구에 의하면 왜 이게 미드텀이냐면은 흉부외과에서 국내 미드텀 데이터가 없다라고 계속 타비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모든 원인 사망, 뇌졸중, 심내막염, 재시술에 차이가 없다. 박동기는 타바에서 높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에 따라서 재평가 의견을 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타비를 할 때 상대가치 점수가 5,600점이거든요. 여기 점수당 60원 정도 곱하시면 되니까 선생님 지금 한 60만 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뭐 바실까 다 소용없어요, 선생님. 다 소용없다니까. 그냥 60만 원이야, 60만 원. 그걸 받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머지 판막 시술, 경피적 승모 판막, 폐동맥 판막 이런 거는 옛날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아과 시술에 대한 심장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년 간격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승모 판막 이런 것들이 소아과 시술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술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동맥 판막이랑 승모 판막에 비해서 난이도가 2배 가까우면 행위 시간 역시 2.5배인데 그렇게 따지면 최소 28,000점의 상대 가치를 줘라. 지금 심근경색증 스텐트가 22,0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TO 수가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수술장을 비우고 노시는 게 증명이 되면 흉부외과에 해당하는 14,000점을 줘라라고 흉부외과 이제 저기 심평원하고 보건복지에 제언을 했고 이런 거 이제 말 안 된다. 컨템퍼러리 가이드라인 하나도 안 맞으니까 다 빼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죠. 신체 일부 훼손이 있으니까 환자의 결정권을 들어갈 수 있는 shared decision making 프로세스를 넣어달라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이 심장통합진료팀에 흉부외과 의사를 2분 모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8명 있어도 2명 모시는 게 힘들고요. 저기에 지방병원에 보면은 흉부외과 선생님 2분 중에 한 분은 항상 회의에 못 오세요. 그리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저기만 스낵만 먹고 가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인프라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타고 요런 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뭐 공공지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현행 기준으로 심장통합진료팀에 순환기내과 2명, 흉부외과 2명, 마취과 통증의학과 1명인데 우리 쪽 얘기는 이쪽을 빼라. 빼고 그리고 흉부외과 전문의 1인이라고 한 건 뭐냐면요. 10년 이상 수술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명 대신 1명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고 상당 부분 흉부외과 학회에서도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흉부외과 학회에서도 알아요. 지방병원에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가 응급으로 시행하는 탑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통합진료팀을 열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하고 의무기록을 맞추면은 급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흉부외과 학회에서는 뭐냐면 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 시술비 재조정은 보험급여과랑 상의를 해라. 우리 일은 아닌 것 같다. 심장통합진료팀은 이거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거 다 빼달라. 에바 테바 10개 해야 되는 거 탑이랑은 전혀 관계없다. 이거는 근거조항에 안 맞는다 해서 다 빼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회의를 거쳐서 흉부외과도 상당 부분을 갖다가 도와주긴 했는데 흉부외과 얘기는 뭐냐면은 70세는 죽어도 안 된다. 은하계의 모든 환자가 70세 해도 대한민국은 70세를 급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이협성 판막, 상행대동료 이런 거를 빼는 걸로 급여 기준 회의를 일단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 달이 됐죠. 1월 달이 돼가지고 이런 걸 갖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10년 이상 되는 집도의 1명이면은 무조건 심장통합진료팀하고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안을 냈고 그리고 이게 상당 부분 반영이 됐어요. 근데 70세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협성 판막 45mm인 거 다 빼달라고 하고 이제 1월 달에 이거 회의를 마쳤는데 2월 달에 의정사태가 벌어지면서 물속으로 쑥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우리가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자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합의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동의할 것이냐 하는 거를 여기 지역의료 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의사 출신이십니다. 양쪽 학회에 보냅니다. 심장학회, 흉부외과 학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우리는 동의한다. 그런데 이협성 판막 45mm 이런 거 확실하게 빼달라고 명문화 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냈죠.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동안 논의를 하고 거의 다 끝난 판을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7월 25일 날 편지를 보내시는데 근거 자료가 한 장도 없고 A4 용지 한 장에 이렇게 씁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1인으로 대체될 경우 내과에서 선호하는 혹은 내과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 탑의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2인 이상 포함하여 원내에서 2인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외부 병원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라. 이거는 정신과 환자 입원시킬 때 행정 입원 때문에 외부 병원 국립대병원 교수한테 의뢰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가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6개월 후에 재판정하랍니다. 흉부외과 severe ES, symptomatic ES 환자를 시술을 멈추고 의견 동의가 안 되면 6개월 후에 그냥 다시 보래요.
이게 의사가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양쪽 학회에서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 이렇게 돼버렸죠. 수가 60만 원이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수가예요. 아까 우리 쇄골화 동맥으로 접근을 하셨잖아요. 박하욱 선생님. 수가가 그렇게 노력하시지 마세요. 그냥 대퇴동맥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6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누구만 돈 벌었냐? SNG만 돈 벌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폐동맥 판막 삽술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점수가 16,000점인데 이거의 3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28,000점에 14,000점 흉부외과 보상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자꾸 학회 의견이 이겁니다. 더 이상 탑이는 서지컬 AVR의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 행위로서 서로 다른 치료로 입증된 방법이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하고 심장통합진료팀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은 그 KH 킴 교수님의 의견은 문제는 뭐였냐면 7월 달에 그 의견서를 받고 제가 흉부외과 학회의 보험이사랑 통화를 했는데 보험이사는 그런 편지가 접수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의견이 들어간 거죠. 이게 심장학회하고 중지학회는 그 김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사장님께서 보험이사들한테 정말 많은 권한을 이양하십니다. 일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일이 틀어지면은 가서 혼나는 건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권한 이행을 많이 하는데 흉부외과 학회는 권한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옳은 일인지 흉부외과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건가? 모든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보다 인컴이 낮은 OECD 국가도 70대의 타비 환자들에게 보험 커버리지를 해줍니다. 근데 한국만 80%로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술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양대 학회의 의견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직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논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급여 기준 하나 확대를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근거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7월 25일 흉부외과 학회 편지에는 근거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편지 한 장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양쪽 학회에서 합의가 되었지 못하기 때문에 직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 건강권과 그리고 국민의 치료권 보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어마어마한 배임 행위고 그거를 전문가가 방조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깜빵 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회에서 계속 의견을 내지만 지금 서울성모병원 벌써 탑이 1000건 하셨잖아요. 1000건 하셨고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다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병원에다가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공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병원별로 이거를 국무조정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려가지고 얘기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전 교수입니다. 저한테는 형제와 다름없는 사람이고요. 이거 탑의할 때는 여기에 김주환 교수님하고 조덕규 선생님이 진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조덕규 선생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3차 상대가치 평가 때 우리 탑의의 수가를 갖다가 3배로 올리는 걸로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내과학회 의사협회 그리고 심평원. 근데 그것도 7월 25일 날 편지 한 장 보내주신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무마시켰어요. 그래서 수가가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누구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보험일 하면서 진짜 남 탓 안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남 탓하게 될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온힘 다해서 어떻게 하는지 도울 테고 박하욱 선생님이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로 탑의를 하실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